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눈부셨지만 엘레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짙었다. 론다의 오래된 골목길, 하얀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햇살 아래 그녀는 텅 빈 집의 적막함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2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마누엘이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창밖으로는 투우장 너머 타우 협곡의 아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엘레나의 시선은 먼지 쌓인 마누엘의 사진 위를 맴돌 뿐이었다. 여보,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조용하군요.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녀들은 모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았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나 명절 때의 짧은 방문이 전부였다. 손자 미겔이 지난 여름 방학 때 와서 억지로 가르쳐주고 간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었다. 할머니, 이걸로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미겔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엘레나는 복잡한 기계를 만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외로움이 사무쳤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서랍 속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미겔이 설치해준 황혼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소셜 모임 앱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앱을 열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거나 여행을 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다. 잠시나마 잊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낯선 이름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비에르.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신사였다. 깔끔하게 넘긴 은발, 부드러운 미소, 배경으로는 스페인 북부의 푸른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당신의 프로필에 올라온 아름다운 제라늄 사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원 가꾸기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엘레나는 순간 경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심장이 작게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하비에르 씨. 제 보잘것없는 정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엘레나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하비에르와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지금은 스페인 북부 라리오아 지방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엘레나의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가 오갔고 밤에는 가끔 전화 통화도 했다.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그는 엘레나가 정성껏 가꾸는 발코니의 제라늄과 부겐빌리아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녀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나 남편과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엘레나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고 당신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와 같은 말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엘레나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인정받는 듯한 기분에 깊이 빠져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다. 엘레나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하비에르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마을 광장 카페에서 오랜 친구 이사벨과 나누던 수다 시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사벨은 엘레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엘레나, 요즘 통얼굴 보기가 힘드네. 맨날 그 작은 기계만 들여다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사벨의 걱정 어린 물음에 엘레나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서. 하비에르의 존재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고 이 현실적인 친구에게 자신의 설렘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녀들과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비에르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엘레나, 미안하지만 급히 부탁할 것이 생겼어요. 와이너리 저장고에 문제가 생겨 긴급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혹시 아주 잠시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갚겠습니다.
엘레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하지만 곧 그가 얼마나 곤란할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지난 몇 년간 아껴 모아둔 비상금의 일부를 하비에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불안감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엘레나는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하비에르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해외에 있는 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와이너리 운영 자금이 급하게 막혔다. 당신을 만나러 론다로 가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부족하다 등 이유는 다양하고 절박했다. 매번 그는 엘레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덧붙였다. 엘레나, 당신만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함께할 수 있어요. 엘레나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하비에르의 메시지만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가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다. 영상 통화를 하자고 조르면 그는 늘 지금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며 피했다.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엘레나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하비에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달콤한 말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엘레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의 서운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엘레나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서둘러 사과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래. 그는 진심일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친구 이사벨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날 이사벨은 작정한 듯 엘레나를 찾아와 말했다. 엘레나, 정신 차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온라인에서 사기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신문에 매일같이 나오잖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엘레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이사벨,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는 달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준다고. 당신은 내 일에 참견하지 마. 격한 말다툼 끝에 이사벨은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갔고 엘레나는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신의 행동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 그리고 하비에르와의 관계마저 끊어지면 정말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비에르라는 환상에 더욱 집착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의 문턱, 하비에르의 요구는 절정에 달했다. 엘레나, 내 사랑,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론다의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보낼 자금이에요. 당신이 가진 연금 혹은 집을 담보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믿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엘레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평생 모은 연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까지 엘레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갈등했다. 한쪽에선 미쳤어,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만 넘기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누엘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결국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갈망이 이성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창백한 얼굴로 은행을 찾았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 직원은 그녀가 연금 전액을 인출하고 집 담보대출까지 신청하려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엘레나 할머니,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하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엘레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거액의 돈을 하비에르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을 나서는 엘레나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곧 하비에르가 올 거야라는 불안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손자 미겔이었다. 평소와 달리 미겔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하비에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한테 돈 보낸 적 있어요? 엘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겔, 그건 왜? 할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제가 할머니 걱정돼서 그 사람 프로필 사진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그거 다른 사람 사진이에요. 외국의 무슨 교수 사진인데 로맨스 스캠에 계속 도용되는 사진이라고 나와요. 할머니, 제발 그 사람한테 돈 보냈다고 하지 말아요. 미겔이 보내온 스마트폰 화면 캡처 이미지에는 하비에르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로맨스 스캠 경고, 사진 도용 피해라는 붉은 글씨들이 떠 있었다. 순간 엘레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와장창.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엘레나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비에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사용하던 소셜미디어 계정은 삭제되었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엘레나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다. 평생 모은 돈, 남편과의 추억이 긴 집까지 담보 잡힌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마누엘에게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사벨이었다. 그녀는 예전의 말다툼은 까맣게 잊은 듯 아무 말 없이 엘레나의 곁을 지켰다. 따뜻한 수프를 끓여와 억지로 떠먹이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더러워진 집안을 묵묵히 치웠다. 엘레나, 네 탓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이사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엘레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엘레나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안타까움과 죄책감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어떻게든 현실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미겔은 자신의 스마트폰 교육이 비극의 단초가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자료들을 찾아 엘레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려 했었지만 엘레나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도 가보았다. 담당 경찰관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할머니, 안타깝지만 이런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희망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없었다. 엘레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창밖의 안달루시아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더디게 증명되었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지만 엘레나의 마음속 겨울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한때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발코니의 제라늄 화분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이사벨이 있었다. 이사벨은 거의 매일 엘레나의 집을 찾아왔다. 때로는 따끔한 잔소리로 현실을 직시하게 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죽은 마누엘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함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사벨의 꾸준한 방문과 변함없는 우정은 엘레나가 세상과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손자 미겔도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돕거나 엘레나가 좋아했던 옛날 영화를 함께 보며 조용히 위로를 건넸다. 미겔은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자료를 찾아와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미겔의 진심 어린 걱정 속에서 엘레나는 아주 조금씩 자신을 갉아먹던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녀들도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꾸준히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를 지지했다. 처음의 원망은 사라지고
외로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엘레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비에르라는 이름의 악몽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엘레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아주 작은 용기를 주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론다의 골목길을 감돌았다. 엘레나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예전처럼 침대에만 누워 지내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고 겨울 동안 방치했던 제라늄 화분들을 하나씩 돌보기 시작했다. 마른 가지를 쳐내고 흙을 갈아주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마치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듯 그녀는 정성껏 화분들을 가꾸었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다시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대신 그녀는 다시 이사벨과 함께 마을 광장 카페에 나가 커피를 마셨고 오래된 성당의 미사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엘레나는 발코니의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제라늄들이 어느새 붉고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때 미겔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